2025년 국방 예산 중 전력 운영비 약 1조 원, 방위력 개선비 약 8천억 원 등 총 1조 8천억 원이 연말까지 지급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일선 각급 군 부대는 물품 구매, 외주비, 장병 행사비 등 지출이 지연됐고 방산업체들은 상여금 자재 대금 지급 등의 어려움을 겪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KF-21 전투기, 현무미사일 등 전략 자산 관련 방산업체 지급 지연도 보고되었다. 나는 이 사건을 우연히 발생한 단발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보를 지탱하는 구조 자체에 존재하는 결함을 드러낸 계기라고 판단한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국가가 독점한 안보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파헤쳐보고자 한다. 좋은 답은 언제나 좋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내가 던지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독점한 군대와 경찰력만이 과연 국민을 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가? 인간 사회에서 폭력과 공격성은 언제나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어떤 지역이든 문명화되고 평화로운 사회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특정한 주체가 폭력을 독점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이는 방위와 사법 서비스 또한 경제적 재화라는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다. 한국에는 S1, ADT캡스와 같은 대표적인 민간 보안 기업이 존재하며 아파트 단지, 공장, 학교, 병원, 은행, 상가 내부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기업이 비용을 지불해 경비 인력과 CCTV를 설치 유지 관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가 제공하는 경찰 수사 역시 이러한 민간 보안 서비스가 축적한 자료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는 방위와 보호의 기능이 이미 국가가 아닌 민간에 실질적으로 위임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만약 정부가 IT 휴대폰 시장에 대해 독점권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 사회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기술 발전은 가능했을까? 아마 2026년 현재까지도 생필품이 된 스마트폰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방위안보사법 서비스가 자유로운 경쟁 시스템 안에 존재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보호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발전의 속도와 수준은 오히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폭력을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정부가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할 때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늘 동일하다. 바로 이른바 시장 실패다. 하지만 시장이란 무질서가 아니라 한정된 자원 속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리는 합리적 선택의 총합이다. 그럼에도 정부라는 중앙계획자는 이 결과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을 자신들의 판단으로 대체할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문제는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계획자가 시장보다 더 잘 알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이다. 독점된 폭력은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과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국가주의적 관점에 익숙한 국민과 국가에 고용된 경제학자들 중 상당수는 방위와 폭력이 경제의 분석,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라는 오해를 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격에 대한 방위 역시 경제적 재화가 지니는 모든 특성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죽음과 신체적 상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명확한 수요를 지니고 있다. 반면 공격과 폭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적 위협인 반면 이를 막기 위한 방위 수단은 자원을 소비하는 유한한 수단이며 반드시 절약되어야 한다. 즉 방위는 희소하다. 수요와 희소성은 방위의 가치를 부여한다. 사람들은 방위를 원하며 그 대가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방위 제공자는 고객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얻는다. 이 점에서 방위는 예외적 공공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시장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환될 수 있는 경제적 재화다. 방위의 시장은 이미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안전잠금장치, 경보 시스템, 감시카메라, 드론, 개인용 총기, 장갑차량, 경비인력, 사립탐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방위 수단이 포함된다. BRC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사설 보안 산업의 규모는 약 3,035억 8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방위와 보호가 더 이상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거대한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보안을 국가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놀라운 현실은 무제한적인 화폐 발행 권한과 징집을 통한 강제적 노동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막대한 특권을 가진 정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보안 인력의 대다수는 국가가 아닌 민간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미국에는 약 100만 명의 민간 보안 인력이 있었던 반면 경찰 인력은 약 80만 명 수준이었다. 2011년 중국 역시 경찰 약 269만 명에 비해 민간 보안 인력이 약 50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많았다. 브라질,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을 포함한 81개국 중 46개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 연구에 포함된 국가들의 총 인구는 약 49억 명에 달하며 그중 41억 명은 경찰보다 민간 보안 인력이 더 많은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전체 표본 기준으로 추정된 인력 규모는 민간 보안 인력 약 2천만 명, 경찰 약 1,050만 명이었다. 즉 인류는 경찰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민간 보안 인력이 활동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대다수의 기업은 고가의 생산 설비와 그로부터 생산된 대량의 재고를 보호하기 위해 사설 보안 업체에 의존한다. 이는 기업들이 국가의 보호를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많은 지역에서 정부의 보안 인력, 즉 군대와 경찰은 국민의 안전보다도 정부 기관과 권력 구조를 보호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결과 국민과 기업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장을 하거나 무장 경비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보안을 직접 구매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주의자들은 종종 그렇다면 군대와 경찰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라는 질문을 마치 결정적인 반박인 것처럼 던진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미 현실에 의해 답변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위의 자유시장 속에서 사법, 질서, 보안의 비정부적 원천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는 궁극적으로 무한정 공급될 수 없는 재화다.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할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제공할 것인지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계산과 선택의 문제가 된다. 오늘날 많은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역시 이러한 영역에 자유경쟁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필수 기능의 대부분을 국가가 독점적 공급자로서 맡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은 동네마다 24시간 순찰을 해야 할까? 아니면 거리마다 배치되어야 할까? 혹은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이나 가구에 더 많은 보호 자원을 투입해야 할까? 일부 개인에게는 상시 경호가 필요할까? 대규모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에서는 추가적인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방위와 보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며 모두 자원 배분의 문제다. 자유시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실제로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지불 의사를 통해 조정되며 가능한 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반면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중앙의 독점 기관이 지배하는 체제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가격 신호나 합리적인 경제적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자원 배분은 필연적으로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며 맹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안 서비스 제공자인 국가는 고객 만족이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인적 금전적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운영 예산이나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예산에 따른 운영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심지어 조직 구성원들조차 소모 가능한 자원 총알바지로 취급할 수 있다. 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따라 생존과 실패가 결정되는 기업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교육하고 무장시킨 인력을 결코 소모품처럼 다룰 수 없다. 인력의 손실은 곧바로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안의 자유시장 속에서 민간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은 세금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기업은 폭력적인 충돌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평화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책을 모색할 유인을 갖는다. 그것이 사업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간 시설의 사설 경비원은 경찰이 흔히 갖는 강압적이고 불쾌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고객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자유시장 환경에서 운영되며 합리적인 시장의 계산을 의사결정 훈련 운영의 핵심 동기로 삼는다. 실제로 민간 경비원들은 독점적 권한이나 강제력을 갖지 않으며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법률을 해석 집행할 권한 없이도 효과적인 보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안과 질서가 반드시 국가의 폭력 독점에 의존하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정부의 보안 및 방위 제공은 독점적인 세금 재원에 의해 유지되며
그 결과 사실상 법 위에 존재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궁극적으로 국가요원과 시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금 조달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거대 조직의 보호를 받는 국가요원은 법을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하려는 강한 유인을 갖게 된다. 경찰과 기타 정부 요원들이 국민의 눈에 합법적으로 보이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순간 이러한 특권은 쉽게 남용될 가능성을 갖는다. 경찰과 정치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타인을 지배하며 심지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어 왔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시장의 시험을 받지 않으며 성과 부진이나 도덕적 실패로 인해 퇴출될 위험도 거의 없다. 반대로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매우 크다. 인간이 천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권력이 남용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결과에 가깝다. 동일한 역학관계는 국가의 군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군대의 재정은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정부 권력의 명령에 기반해 조달된다. 따라서 군대는 자금을 부담하는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의 결과는 미국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계 최강의 군대로 평가받는 미군은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과 인플레이션 수입을 지출하며 전 세계의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서 동네 식료품점으로 걸어가는 한 아이의 안전조차 보장하지는 못한다. 안보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군산 복합체는 미국이 끊임없는 군사적 충돌의 빈약한 명분으로 개입하도록 부추김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흡수하는 데 성공해왔다. 그 결과 미국은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적대감을 축적해왔고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을 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더 위험한 나라로 만들었다. 약한 군대를 보유한 소규모 국가들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국가의 군사 조직 또한 강제로 확보한 방위 예산에 의존해 생존하며 군대는 종종 더 강력한 지역적 세계적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도구, 즉 꼭두각시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한다. 정부는 스스로를 방위의 제공자로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민을 강제로 공격하는 주체다. 이는 상품을 사용하지 않을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지 않는 보호로 위장된 공격에 가깝다. 선택을 거부할 수 없는 강제적 징수와 통제는 방어가 아니라 폭력의 한 형태다. 그런 의미에서 공격에 맞서 방어하는 정부라는 표현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용어상의 모순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과 질서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방위와 보안의 시장은 이미 현실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시장은 정부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보호와 질서를 제공할 잠재적 책임 능력을 갖고 있다. 다만 문제는 시장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극단적인 개입과 독점으로 인해 방위와 보안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형되며 손상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시민들이 방위와 보안을 국가의 특권적 기능이 아니라 민간 시장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고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는 환경에서만 진정한 자유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그러한 조건 아래에서만 국가주의적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유시장은 방위와 보안을 책임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민이 경찰, 군대, 외교 정책에 지출되는 모든 세금과 인플레이션 비용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의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다시 말해 주민이 경찰과 군대에 들어가던 모든 비용을 고객에게 직접 책임지는 보안 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보안 서비스는 독점권을 갖지 않고 특별한 법적 보호도 없으며 공격을 먼저 시작할 권한도 없고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능력도 없다. 방위의 자유시장은 방위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떤 주체의 선제적 공격도 용납하지 않는 구조 위에서 작동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범죄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억제력은 그러한 사회에서도 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자유시장이 평화롭고 문명화된 행동을 장려하며 폭력을 억제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방위의 자유시장에서는 자기 방어가 완전히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무정부적 방위의 자유시장은 평화주의적 유토피아가 아니다. 공격에 대한 신체와 재산 소유자의 폭력적 보복은 정당하며 사회적으로 허용될 뿐 아니라
억제 효과를 위해 일정 부분 장려되기까지 한다. 신체와 재산의 소유자가 국가의 독점적 통제에서 벗어날수록 도둑과 살인자는 공격을 시작하는데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자기 방어의 권리는 소유자가 직접 집행하는 권리에 그치지 않고 소유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모든 정당한 대리인, 민간 보안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확장된다. 이는 공격의 기대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켜 범죄를 억제한다. 둘째, 방위의 자유시장에서는 사람들 간의 교류가 상호 합의된 계약과 법적 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잠재적 부정행위, 계약 위반, 폭력적 공격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특정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판단을 따르게 된다. 사람들은 결근, 도둑질, 근무태만에 대한 책임과 임금, 미지급의 결과가 명확히 규정된 평판 좋은 고용 계약을 제시하는 고용주와만 일하려 할 것이다. 고객은 식중독과 같은 분쟁 발생 시 판결을 존중하기로 약속한 식당에서만 식사할 것이며 기업들은 신뢰받는 법원의 기업법을 따르기로 동의한 회사와만 거래할 것이다. 특정 법원을 강제로 지정하는 독점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판례와 실적을 축적한 법원과 자발적으로 거래할 것이며 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셋째, 자유로운 사회는 여전히 평판, 배척, 수치심, 따돌림, 불매운동과 같은 비강제적 수단을 통해 나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명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업적 거래에서 특히 강력하게 작동한다. 정부가 독점하는 허가기관이 없더라도 상인과 전문가들의 자발적 연합은 규칙 위반자에게 가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오늘날의 신용평가, 전문가 리뷰, 고객 리뷰 시스템은 평판이라는 재화가 얼마나 강력한 억제 수단인지를 보여준다. 이는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평판의 역할은 상업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범죄자를 회피하고 교류를 거부한다면 이는 물리적 폭력 없이도 치명적인 사회적 제재가 된다.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노동 분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공격을 시작한 사람은 시장에서 고립되고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정보와 평판의 자유시장은 기만과 폭력을 억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다. 넷째, 보안과 방위의 핵심적 조정자는 보험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생명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안전과 생존을 연장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개방된 보안 시장이 존재하는 자유사회에서 고객의 생존과 복지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보험사는 국가가 독점해온 보안 기능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며 시장의 계산과 규율을 도입할 수 있다. 보안, 사법, 재산 관리 서비스가 수직적으로 통합될 때 발생하는 시너지는 직관적이다. 재산 소유자는 보호를 제공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약속하는 기관과 거래할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보안의 자유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30년 전 휴대전화가 귀하던 시절, 오늘날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산업 구조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산업은 단일 주체의 설계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기업가적 실험과 소비자, 선택 즉 생태적 합리성을 통해 진화했다. 국가의 독점이 해체된다면 보안 시장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사회가 공격의 시작과 폭력 독점의 정당성을 거부하면 이는 방위와 보호를 조직하는 추상적 규칙이 되어 복잡하고 창발적인 질서의 형성을 이끈다. 법과 규칙 역시 설계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축적을 통해 진화한다. 인류의 모든 발전 가능성은 자유로운 인간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인류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면 그 출발점은 오늘날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며 설계자를 자처하는 국가로부터 화폐, 폭력, 법의 독점권을 회수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인류에게는 국가의 독점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이미 주어져 있다.